새학기 개학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일부 학교는 공사가 늦어지거나 준비가 부족해서 벌써부터 큰 불편이 우려됩니다. 개발 행위 제한 지역으로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전주 여의지구 주민들이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불법 복구로 문제가 된 폐석산에 대한 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예상대로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현대가 주말인 내일 올 시즌 출정식을 갖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출전은 무산됐지만 2관왕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3월 개학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신설 학교의 문제가 수두룩합니다. 한 달 가까이 준공이 늦어지면서 급식실과 도서관 등의 준비가 부실한 데다 교실 환기를 소홀히 해서 아이들의 호흡기 질환이 우려됩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에 개교하는 전주 하가초등학교입니다. 건물 외곽은 그런대로 괜찮아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직도 뾰족한 모서리가 많아 학생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습니다. 지금쯤 소독을 하고 시험 가동에 들어갔어야 할 급식실 장비는 덩그러니 방치돼 있습니다. 더구나 급식실 조리원들을 뽑지 못해 3월 2일 첫 급식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조리원들 같은 경우는 23일 날 발령이 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23일 이후에 그분들이 와서 학교 급식실 일을 하기는 너무 시간이 촉박해요. 도서관에는 아직 책이 한 권도 없습니다. 급한 대로 1000권의 책을 살 예정이지만 목표치 10,000권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필요한 건 분명하거든요. 뭐 인근에 어떻게 빌려다가라도 우선은 이제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토대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건물인데도 제대로 환기를 하지 않아 아이들이 호흡기 질환에 걸리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2층의 한 교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환풍기는 작동하지 않고 있고 창문이 굳게 닫혀 있어서 새집 증후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매번 신설학교의 문제가 반복되는 건 공사 기간이 짧아 준공일을 못 맞추기 때문입니다. 실시 설계 기간을 당기고 공사 기간을 늘려서 우천이나 이런 데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적어도 한 달 전에 준공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달에 개교하는 전주 세연초와 익산 가온초 역시 준공일이 늦어져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어설픈 신설학교 준비로 새 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주시가 도시 개발을 하겠다며 여의지구를 개발 행위 제한 지역으로 묶어놓고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2년 가까이 재산권 행사에 발목이 잡힌 주민들은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제한 지역 지정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발이 진행 중인 전주 만성지구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마을입니다. 개발 바람을 타고 땅값이 오르고 우후죽순 건물이 들어서자 전주시는 2년 전 이 일대 64만 제곱미터를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재산권 행사에 발목이 잡힌 땅 주인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대출 같은 경우 받는데도 굉장히 불리하고 등등이 이게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요. 계획대로라면 오는 2019년 착공을 목표로 지난해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시작돼야 했지만 전주시는 전면 재검토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주택 보급률이 110%를 넘고 효천지구 등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이미 도시 규모가 커질 대로 커졌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개발 제한 지역 지정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그 묶어놓은 상태에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있지 말고 풀어주든지 아니면 개발을 하든지 양당 간의 결정을 내줘야 됩니다. 전주시는 그러나 제한 지역 지정을 해제하면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기다려달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해제하려니 해제의 문제점, 개발하려니 개발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이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결론을 좀 내려고 하고 있어요. 개발이냐 해제냐 전주시가 머뭇거리는 사이 재산권 행사에 발목이 잡힌 주민들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익산시가 지난해 지정 폐기물로 불법 복구하다 적발된 폐석산에 대한 오염 실태 조사에 들어간 지 넉 달 만에 중간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예상대로 발암 물질이 포함된 비소 등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해 지정 폐기물로 불법 복구하다 적발된 익산의 한 폐석산입니다. 폐석산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수질과 토양 오염 등이 크게 우려됐습니다. 익산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폐석산과 인근 지역에 대한 오염 실태 조사를 실시한 지 넉 달 만에 중간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익산시는 폐석산에서 모두 24곳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검출된 비소와 납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크게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납은 우려 기준을 최대 96배 넘겼고 구리 42배, 비소 12배, 카드뮴은 8.8배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폐석산 주변 지역으로 침출수가 유출된 것도 확인됐습니다. 폐석산 경계 지역의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리터당 6.02mg 검출됐습니다. 먹는 물 법정 기준을 600배 이상, 농업용수 기준으로는 120배 이상 초과해 피해가 우려됩니다. 주민들의 위해가 될 정도로 검출이 됐고 아울러서 유기물까지 검출이 됐기 때문에 시는 대집행을 통해서라도 하루빨리 판에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정 폐기물 불법 매립으로 우려됐던 환경오염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지난 6일 정읍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뒤 열흘 넘게 추가로 발생하지 않으면서 구제역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오늘까지 10하루째 구제역 추가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고 전국적으로도 사흘째 의심 사례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제역 바이러스 잠복기가 최대 11일이고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가 형성되려면 일주일가량 걸리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제역 발병에 따른 가축시장 폐쇄 시한이 내일에서 오는 26일로 연장됐습니다. 또한 전북의 소와 돼지 등 우제류의 다른 시도 반출 금지 기간도 26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이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예방 백신 접종과 항체 형성 시기를 고려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지난해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보장하지 않아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지역업체 참여 확대로 이어질지가 주목됩니다. 송창용 기자가 전합니다. 오는 5월 착공을 앞둔 새만금 남북 이축도로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설명회가 시작됐습니다. 새만금 한가운데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남북 이축도로는 새만금의 핵심 기반 시설입니다. 주변 교통량하고 교통노함을 감안해서 그래서 11km 정도는 8차로 나머지는 6차로 그렇게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남북 이축도로 4개 공구 가운데 5,200억 원 규모의 3사 공구를 발주했습니다. 그러나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적극 보장하지 않아 지역업체 참여율이 0%에서 최고 18%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북건설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업체 참여를 더 보장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달에는 익산국토관리청, 군산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회를 갖고 지역업체 참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지역건설업계의 압박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도의 업체들이 좀 참여도 하고 그럼을 통해 가지고 지역 경기의 회복에 좀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나눴고 지난해 남북 이축도로 3사 공구가 발주된 데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5천억 원 규모의 1, 2 공구가 발주됩니다. 또한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 대하철도 등 다른 대형 사업들의 발주가 조만간 줄을 잇게 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약속한 대로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보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호남고속철도에 이어서 전라선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11년 복선 전철화가 완료된 전라선의 열차 운행 속도가 고속철도에 비해서 크게 낮은 시속 170km에 머물러서 전라선 고속철도를 새로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사업비는 7조 8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전라북도는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전라남도와 함께 대선 공약으로 건의해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키로 했습니다. 전주 시민들은 오는 6월부터 전화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전주시는 오는 6월부터 ARS 전화를 통해서 지방세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주민번호나 법인번호만 입력하면 신용카드 또는 휴대폰 소액 결제를 통해서 지방세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현대가 주말인 내일 올 시즌 출정식을 갖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출전은 무산됐지만 전북은 2관왕을 노리고 있는데요.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아시아 챔피언 전북현대가 내일 도청에서 출정식을 갖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북은 올 시즌 각오를 밝히고 신입 선수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또 새로운 유니폼을 공개하고 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와주셔서 한 분 한 분 뵙고 인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큽니다. 많이 와주세요. 올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출전은 무산됐지만 전북은 K리그와 FA컵 우승 등 2관왕을 노립니다.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전주 월드컵 경기장 공사로 시즌 초반부터 전주 종합운동장에서 7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안방 경기는 오는 5월 개막하는 20세 이하 월드컵 대회가 끝난 뒤에나 가능합니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출전이 불발되면서 김이 빠진 데다 시즌 초반 안방마저 떠나다 보니 관중몰이와 성적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홈 경기는 우리 홈 팬들의 이제 성원에 힘입어서 우리 선수들이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뭐 좀 생소하고 다르겠지만은 우리 선수들이 충분히 극복해 줄 걸로 믿고 있습니다. 전북현대의 K리그 홈 개막전은 다음 달 5일. 우려의 시선을 떨쳐내고 올 시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고기용 닭, 이른바 육개를 기르는 농가들이 다시 병아리를 들여올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입식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면서 방역에 문제가 없는 농가의 경우 열흘 뒤부터 입식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산란계의 입식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병아리가 자란 뒤 출하되기까지 보통 35일가량 걸리기 때문에 오는 4월부터는 닭고기 값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주시가 자원봉사 적립 점수의 사용처를 확대합니다. 전주시는 동물원 입장료와 공영주차장 요금 등에 쓸 수 있는 자원봉사 적립 점수를 경기전과 체육시설 18곳의 입장료, 등초본 등 민원 서류 132가지 수수료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17만 명으로 5,500명이 자원봉사 적립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환영하는 행사가 다음 달 2일에 혁신도시 기금운용본부 신청사에서 열립니다. 기금운용본부는 혁신도시에 492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8층 신청사를 지었으며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 동안 임직원 330여 명과 업무시설을 이전합니다. 전라북도는 기금운용본부 직원과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전북금융센터 부지에 임시주차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전북 비상시국회의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늦었지만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습니다. 이들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을 보장받기 위해 정권 실세에게 뇌물을 전달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뇌물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를 도왔던 부역자들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국회의는 내일 오후 5시 전주 관통로 내거리에서 제14차 전북도민 총궐기대회를 열고 특검 수사기간 연장과 즉각 탄핵 등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폐석산 복구업체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익산시 김모 의원에게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폐석산 복구업체 사장인 김모 씨에게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고 회사 공금을 전세 보존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일감을 주지 않는다며 보험사 직원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 조직폭력배 38살 손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 15일 자신이 일하는 공업사가 아닌 다른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다며 익산의 한 보험회사에 찾아가 직원 48살 최모 씨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집기를 부순 혐의입니다. 전주지법 형사 4단독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주시 완산구의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깨우려 하자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해 경찰관 1명에게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은 오늘 정읍이 4.7도, 전주는 7.8도에 머물고 바람이 불면서 추웠습니다. 주말이자 절기상 우수인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5도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낮 기온이 대부분 10도를 웃돌면서 잠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일요일 밤부터 비가 시작돼 월요일까지 이어지겠고 기온도 다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